이 반퇴 시대는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은퇴 이후에도 또다시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 이들이 많아지는 현상을 뜻하는데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이 재산 리모델링을 새롭게 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그중에서도 보험부터 점검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보금자리에서는 이 반퇴 시대 재산 리모델링 1단계, 보험 리모델링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보금자리 상담 전화 이용하시기 바라고요.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의 주부입니다. 결혼 전부터 직장 생활을 했고 결혼 후에도 워킹맘으로 살고 있습니다. 바쁘다 보니 인터넷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육아 방법도 장을 보는 일도 대부분 인터넷으로 해결합니다. 보험 가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가입한 보험 대부분은 인터넷으로 직접 가입했고 보험료도 저렴하다고 해서 이것저것 비교해보고 제일 싼 보험을 선택해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방송을 보니 40대 이후엔 다시 한번 보험을 점검해야 한다고 해서 살펴보던 중 부족한 부분들이 보여서 리모델링을 하고 싶어졌습니다. 문제는 인터넷으로 가입한 보험이라 어디에, 어떻게, 그리고 누구에게 맡겨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보금자리 전문가님들, 인터넷으로 가입한 보험 리모델링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오늘의 사연으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워킹맘이다 보니까 인터넷의 도움을 참 많이 받고 있는데요. 보험도 인터넷으로 지금 가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막상 재점검이 좀 필요한 상황이 되니까 도대체 어떻게,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자, 인터넷 보험 가입. 사실은 저도 인터넷으로 보험을 운전자 보험 가입했거든요. 네네. 이렇게 인터넷으로 가입하는 상품들은 저렴하게 가입하는 것에 위주가 되어 있거든요. 네. 비교 견적을 해서 가장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고 있는데 내가 가입하고 싶은 보험을 저렴하게 가입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내가 원하는 만큼의 그런 보장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인터넷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는 거는 가입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보상이 목적인데. 어떻게 잘 받느냐. 예. 근데 누가 나를 관리하고 누가 나에게 어떻게 보상을 해줄지 모르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가입을 하게 되면 그냥 다 책임이 저인 거죠. 맞아요. 개인 스스로.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되게 무분별하게 뭐 받고 싶은 보상금을 못 받기 때문에 인터넷 가입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제일 고충이 뭐냐면 그 담당자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 그 보험을 가입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추후에 보상이나 아니면 관리를 해주는 것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좀 힘들어 하시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리모델링 할 때는 전체 보장을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고 지속적인 관리를 받으실 수 있는 분을 만나서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리모델링하면 나이가 비싸다, 뭐 무조건 해약을 하신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왜 집에 오래된 그 물건이나 그 오래된 집을 뭐 리모델링이나 AS 받는 것처럼 보험도 이제 AS 받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리모델링은 반드시 필요한 항목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옷이 아까 말씀드렸던 가구나 가전은 지네들이 망가져요. 그러면 어차피 바꿔야 돼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낡아요. 네. 그런데 보험은 한번 가입을 하면 요즘 태아보험 100세까지 가고 또 내가 살아오면서 인생에 같이 가는 그 저축이라고 하면 저축이고 보장 자산이라고 하면 자산이에요. 그런데 이게 내가 아주 오래전에 예를 들어서 20살에 가입한 보험이 지금까지 내 뭐 40, 50이 됐는데 30년이 지나서 맞지 않죠. 그렇죠. 안 맞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병명이 어떻게 변했을지도 모르고 그렇죠. 과거에는 보장이 안 됐던 게 지금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큰 위기가 닥쳤을 때 아예 보장을 못 받아요. 그래서 보험 리모델링은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좀 한 번씩 이렇게 한 일정 시간이 지나면 보시는 건 되게 좋아요. 맞아요.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퇴직이라는 말의 지금 의미가 사실은 없어졌습니다. 자, 그만큼 또 자산 관리를 제대로 해야 한다라는 뜻이 될 텐데요. 자, 40대부터 50대까지 이렇게 재산 리모델링을 좀 제대로 해야 할 때인데
근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거든요. 이때 이 보험 리모델링이 왜 중요할까에 대한 생각이거든요. 예. 네, 이제 보험이라고 하면 인컴 프로텍션이라는 영어로 네. 이제 자산을 그러니까 나의 수입을 보호한다는 뜻이거든요. 그것만큼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100세 시대까지 살아가는데 맞아요. 점점 아플 시간은 더 늘어나는 거거든요. 오랫동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어떤 보험이라든지 이렇게 준비를 안 해놨을 때 병에 걸리게 되면 뭐 나의 은퇴 자산이나 다른 금융 자산들의 손실이 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좀 더 보험을 좀 더 내가 잘 제대로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가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수입이 줄어드니까 보험료를 줄이자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더 보장을 튼튼히 가져가서 다른 자산들의 손실이 가지 않도록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고요. 이제 나이가 들면은 당연히 보험료 올라갑니다. 하지만 전문가와 상담을 한다라면 가장 중요한 시기에 보장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이런 갱신형 상품으로 저렴하게 또 추가적으로 가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좀 더 상담을 통해서 보장을 튼튼히 그래서 다른 그런 나의 자산이나 어떤 나의 손실을 가져오지 않도록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렇다면 언제 또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면 좋을까 그게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좀 시원하게 좀 대답을 좀 해주시죠. 네. 되게 궁금하시죠? 네. 리모델링 하셨었나요? 예, 한 번 했습니다. 하셨나요?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제가 진행하면서 하셨나요? 20년 그럼 만에 제대로 하셨겠어요. 20년 만에 네네. 예, 혼나면서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맞습니다. 리모델링 제일 먼저 하기 좋은 시기가 언제냐면, 찜찜하다라고 느꼈을 때가 바로예요. 하여튼 맨날 찜찜한 것 같은데. 그렇죠. 잘 들어오죠. 매번 찜찜한 것 같은데, 끝까지 언제까. 들어오시면 그것도 이제 해결이 될 거예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방송을 지금 보시다가 오늘 보금자리를 봤더니 내 보험을 좀 보래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 그때가 리모델링 시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매번 리모델링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우리 MC 예. 말씀하신 것처럼 뭐 6개월에 한 번, 3개월에 한 번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진짜 우후죽순처럼 막 그냥 중구난방 되는 거예요. 그럼 보장도 못 챙기고 돈만 날리게 되는 건데 어려운 보험 문제를 쉽게 해결하는 보험계의 프로파일러 이기욱입니다. 보험의 재구성. 오늘 사건의 주인공은 30대 후반의 부부로 남편의 암 가족력으로 인해 암보험 문의를 주신 사례입니다. 하지만 현재 지출되고 있는 보험료 부담이 큰 상태로 최소한의 금액 한도 내에서 암보험 가입을 원한다며 의뢰를 하셨습니다. 현재 남편의 나이는 39세로 가입한 보험부터 살펴보면 월보험료 67만 5천 원으로 납입기간은 20년입니다. 보장기간은 종신으로서 사망 시 3억 원이 보장되며 예상 총 납입보험료는 약 1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종신보험은 사망 시에만 보장이 되는 순수 사망보장형 비갱신 상품입니다. 현재 이 가정은 남편이 100% 생활비를 책임지는 외벌이 가정으로서 이제 한둘이 막 지난 어린 자녀 때문에 가정의 사망보험금 준비에 집중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사망보장금 외에 다른 보장에 대한 준비는 전혀 되어 있지 않아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보험의 재구성에서는 남편의 사망보험금 3억 원 중 1억 5천만 원을 선지급 종신보험으로 전환하여 보장 자산을 준비해봤습니다. 우리나라 하루 평균 교통사고는 700여 건에 달합니다. 이로 인한 인명피해 또한 상당한데요. 교통사고 후유증 때문에 한방치료를 받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한방치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치료 비용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는 한방보험이 등장해 많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시중에 7개의 한방보험 상품이 출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한방보험은 이제 막 시작한 단계라 정액형 상품으로만 출시되어 보장 제한이 많습니다. 소비자들은 한방보험이라는 명칭 때문에 모든 시술과 약제비를 보장하는 걸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장 횟수와 금액, 치료 범위 등을 두루 살핀 뒤에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게 경제적입니다. 손해보험사의 한방치료를 보장하는 건강보험을 살펴보면 기존 양방치료 보장과 더불어 신체 회복과 재활을 위한 한방치료까지 보장하는 게 특징입니다. 아울러 한방진료의 주요 치료 방법인 한약, 약침과 한방 물리치료 등도 보장하는데요.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것은 보장 횟수입니다. 한약은 3회, 약침은 5번, 한방 물리치료도 5번까지입니다. 여기에 3대 질환인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비까지 보장하는데요. 보험업계 최초로 자동차 부상과
질병 수술, 추간팔ટલ증 수술, 관절증 수술 후에 한방 치료도 보장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50세 남성이 한방보험에 가입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